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번 영상 취업 준비부터 회사를 들어가고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까지 하는 그 영상을 찍다가 생각한 건데, 제가 면접을 제 생각에는 좀 나름 잘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나에다가 제가 면접을 봤던 어떤 방법들, 그리고 면접 보면 많이 떨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저만의 어떤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어떤 면접 꿀팁이나 어느 취업 방법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기업 입사나 혹은 신입 직원 면접에 관련한 어떤 팁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신입 직원 면접보다는 경력직 면접을 좀 많이 받고, 특히나 이제 제 분야 영상을 제작하는 어떤 PD로서 지원을 대부분 다 했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면접을 봤기 때문에 되게 특수한 경우이고, 많은 분들에게 어떤 동일한 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야마다 다 그 면접을 보는 방식이 다르고, 또 애티튜드가 달라야 되고, 또 어떤 기술적인 것들이나 혹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공통적인 팁은 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 분야에서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혹은 대기업이 아니라 이제 프로덕션이나 혹은 인하우스에 이제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경력직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특히나 면접 자리까지는 갔는데 이제 서류는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계속 이제 떨어지시는 분들, 나는 왜 그럴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아주 약간의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이 면접을 통해서 이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어떤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전반에 걸친 태도나 혹은 어떤 것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경력직 면접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승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면접에서 최종 합격이 되는 승률로 보면, 대강 제가 그냥 기억나는 승률로 보면 최소 70%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높은 승률 같아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경력직 면접, 그러니까 경력직 취업의 어떤 이직의 되게 제일 큰 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경력직으로 어떤 이력서를 지원할 때 그 분야의 어떤 JD라 그러나요? Job Description인가? 어쨌든 그 분야에서 그 업무 포지션에서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걸 되게 면밀하게 보고, 그게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내 지금까지의 경력에서 누가 봐도 이 일은 할 수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다가만 지원해요. 그러니까 붙을 때다가만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제가 해왔던 일과 거의 동일한 일, 그래서 누가 봐도 붙을 것 같은 일을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서치를 했고, 당연히 모든 분들이 이제 이직을 하시려고 한다거나 다시 이제 취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구직 사이트를 엄청 많이 뒤져보셨겠지만, 정말 많이 그거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승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승률에 약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승률이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서류를 지원하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기다릴 때 최종 합격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어떤 곳에다가 지원을 할 때, 아무리 여기다가는 그냥 여긴 안 붙어도 돼 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해도 실제로 떨어지면 이게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되거든요. 약간 타격이 와요.
좀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혹은 좀 잠깐 멍해질 수도 있고 그건 뭐 크기는 다를 테지만 분명히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붙어야 되는 게 맞아요. 웬만하면 붙고 거기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제 스스로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야 또 다음번 지원을 할 마음이 생기고 또 다음번에 뭔가를 해볼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는 거지. 계속해서 탈락 죄송합니다 뭐 이번 기회에는 안 됐습니다 이런 어떤 불합격의 문자나 메시지만 계속 받으면 그게 나중엔 쌓여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거든요. 근데 취업 시장에서 이직 시장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릴 어떤 팁이 있다면 가장 핵심은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내면에 쌓여있는 기본적인 그 자존감에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불합격의 메시지는 그 자존감에 계속 상처를 내고 계속 그걸 뒤흔들어서 점점 그걸 낮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되게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게끔 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 지원하는 거는 너무 뭐 좋은 일이고 그런 노력들 너무 훌륭하지만 만약에 진짜 안 될 것 같은 곳이 있다면 웬만하면 그런 데다가는 지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거기가 구미가 당기고 될 것 같다 하더라도 애지간하면은 될 만한 곳에다가만 먼저 해서 합격이라는 통보를 여러 번 받아야 돼요. 내가 설령 거기를 안 갈 거라 하더라도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고 좀 회사에게는 진짜 죄송한 일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합격이란 통보를 받은 후에 진짜 심사숙고해보고 아 그래도 여기는 못 가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고사를 해도 되는 일이니까 물론 계속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이제 갈 곳에다가 지원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저는 그거를 적극 권장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어떤 퇴사나 어떤 불합격이라는 뭐 어떤 그런 메시지에 너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몇 번 정도는 합격이라는 통보를 여러 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좀 올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쌓아온 상태에서 진짜 도전을 해보시고 그때 이제 떨어져도 떨어져야지 일단은 그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뭐 지나고 나니까는 하는 얘기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그게 되게 도움이 됐었다는 얘기지 제가 뭐 일부러 막 여기저기 넣어가지고 나는 이제 되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안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다가 지원을 했고 여러 군데서 이제 저는 합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가더라도 한 군데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뭐 조건이 좋고 저도 이제 가장 가고 싶었던 데 그런 데를 이제 남기고 다른 곳은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팁은 첫 번째 제가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붙을 만한 곳에 지원을 했었던 것이다. 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경력직 면접이라는 거의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신입 직원 면접, 신입 직원 채용 죄송합니다. 신입 직원 채용과는 좀 다르게 경력직 채용은요. 서류를 넣고 그 서류가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애지간하면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에 합격되셨으니 뭐 면접을 보러 와주십시오, 인터뷰를 하러 와주십시오 라는 문자가 오면 99% 이상은 내가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뭐 이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서 뭐 한 자리를 뽑는데 한 5명 6명까지 부르기가 어렵다, 그냥 딱 맞는 사람 한 명 인터뷰 해보고 이 사람 맞으면 뽑고 싶다라는 데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고 뭐 많아봤자 2명 3명 아니면 그냥 저 혼자 불러서 면접해보고. 그래서 면접 자리도 가보면 막 이렇게 면접관들 앉아 계시고 진짜 이제 신입 직원 채용처럼 면접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있긴 있습니다만 별로 없고
담당하시는 그 팀의 팀장님이라든지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으신 부장님이라든지 하는 분 한 두 분 정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거의 진짜 편한 분위기에서 마주 앉아가지고 가까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 정도입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력직 면접이란 거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포지션의 일이 정확하게 있어요.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어떤 이유로 이제 퇴직을 하셨거나 뭐 이직을 하셔서 공석이 됐기 때문에 뽑는 것이라서, 이 자리에서 해내야 되는 일이 되게 명확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뽑으시는 분들이나 지원하는 사람이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 뭘 봐야 되는지, 어떤 거를 보여줘야 되는지가 되게 명확해요. 특히나 이제 저희 영상 업계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게 뭐 캡처를 해가지고 스크린샷을 보내는 뭐 포트폴리오든, 아니면은 뭐 영상을 직접 보내드려야 되든 유튜브에다가 올려야 되든, 방식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영상을 만들 줄 알고 어떤 작업까지 할 수 있는지는 그냥 영상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면 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떤 직원을 뽑는다 하면은 그냥 그 사람이 해왔던 결과물 하나만 보고, 하나 두 개 정도만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그 작업물에서 어느 부분을 했는지 물어보면 사실 면접 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 포지션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면접은 왜 보냐? 그냥 얼굴은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소개서나 이 결과물에서 있는 이런 거 말고, 진짜 이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와서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작업들을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면대면으로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가서 면접을 보면요, 되게 긴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작업물을 받고, 이 사람들이 내 포트폴리오와 내 자기소개서와 경력들을 쭉 봐왔다. 근데도 나를 불렀다? 그럼 나는 이미 이 포지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긴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서 진짜 얼굴 보고 내가 얘기했을 때 진짜 내가 완전히 이상한 애다, 나 완전히 거기 써있는 거랑 완전 180도 다른 애야, 이렇게만 보여지지 않으면 합격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갔을 때 긴장 안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도 보통은 작업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작업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이제 가감없이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작업해왔고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서 거짓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저는 파이널 컷을 잘 쓰는데 이쪽에서 프리미어를 원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 프리미어만 씁니다, 되게 잘해요,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프리미어를 잘 못하고 파이널 컷만 잘 쓴다? 저는 파이널 컷만 주로 해왔고 프리미어는 다룰 줄 아는 정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능력치를 높여서도 안 되고 낮춰서도 안 돼요. 그냥 정확하게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안을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력서에다가도 그런 내용을 반드시 써야겠죠. 그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면접에서는 내 어떤 능력치가 막 부풀려지거나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고, 난 진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다, 당신네 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되게 회사 생활 되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전 회사에서 뭐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인데 그전 회사에서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문제가 없이 실제로 그냥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해서 그랬다, 그게 이제 납득이 가능한 이유면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뭐 누군가 들으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면 오해가 없이 잘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 준비를 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도 나를 면접하는 거지만 나도 이 회사에서 잘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는 거거든요. 가서 사무실 분위기도 보고, 지금 나를 면접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 표정이나 이분들 태도를 보면 이 회사의 업무 강도나 이 회사의 어떤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속으로 이제 자기도 면접을 보는 거죠. 예. 저도 이제 얘기해 보면서 여기 회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야근이 많았을 때는 어떤 분위기로 일을 하게 됩니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절대 신뢰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그런 마인드로 면접을 봐서 이 한 80% 70% 정도의 승률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이제 저만이 이제 가지고 가는 어떤 마인드예요. 저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긴장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긴장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도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고 좀 울렁증이 있어서 마인드를 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면접 보러 가는 그 회사에 조금 일찍 도착해요. 한 30분 정도는 일찍 도착해요. 그래서 주변에 카페가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카페를 일단 가요. 그러니까 그 회사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딱 봐두고 눈으로 보고 미리 들어가진 않습니다. 면접에서 미리 들어가는 것만큼 진짜 신뢰되는 일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2시 정각에 보기로 했다 그러면 진짜 2시 정각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면접을 보는 분들도 업무를 계속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시에 보기로 해서 나는 미리 가 있어야지, 좋은 인상 남겨야지 해갖고 뭐 1시 반에 간다? 그럼 30분 동안 그분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접자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2시에 오랬더니 30분이나 일찍 와가지고 내가 30분이나 일찍 이 사람을 응대를 하고 있어야 되니 난 30분이나 일을 못 하잖아. 그 상황을 보면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일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일을 못하게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시간에 딱 맞춰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찍 가서 회사 위치를 딱 봐두고 가까운, 진짜 뭐 제일 좋은 거는 그 회사가 눈에 보이는 데죠. 가서 이제 뭐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거를 간단히 시켜가지고 마시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습니다. 좀 심박수도 낮추고요. 그래서 음료 한 잔 딱 하고 이제 오늘 뭐 무슨 얘기를 할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내가 지원한 회사 이름도 확인하고 어떤 업무 포지션으로 뽑았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내가 어떤 이력서를 보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메일이 주고 간 게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는 거죠. 꼼꼼히 준비를 하고 나면 좀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리고 나 시간 맞춰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럼 늦을 이유도 없고 급할 이유도 없어요. 그분이 이제 뭐 어디로 안내해 주면 거기 딱 앉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지는 마인드는 뭐냐면 나는 이미 이 회사 직원이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면접자가 아니고 내 상사야. 내 팀장이 나를 잠깐 불러서 회의실에서 얘기한다 는 느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좀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보여야지 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내일부터 어떤 프로젝트 해야 되지? 내일부터 내가 해야 될 업무는 뭐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서로 약간 면접이고 면접자가 아니고 약간 대화가 되더라고요. 궁금한 거 편견 없이 물어보고 지체 없이 물어보고 이분은 그냥 그거에 대해 대답해주고 나한테 물어보면 나도 그냥 대답해주는 대화가 돼요. 약간 그리고 영상하는 분들이면은 그런 마인드 가지면 좋은데 내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내가 인터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혹은 이 사람이 카메라를 두고 나를 인터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뽑고 뽑히는 그런 면접이 아니고 그냥 인터뷰 찍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잘 대답해줘야지, 내가 카메라에 어떤 대답을 하면은 더 편집할 때 쓰기가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더 긴장 안 하게 되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당황스러운 질문들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제가 잘 모르는 질문이거나 뭐 이거 할 줄 알아요, 저거 할 줄 알아요 했는데 잘 모르는 것들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미 여기 불렀다는 건 그걸 몰라도 되기 때문에 부른 거거든요. 그게 이 업무 포지션에 진짜로 중요한 거였다면 이미 사람을 뽑을 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뭐 만약에 파이널 컷을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파이널 컷 사용 가능자 이게 없었는데 와가지고 파이널 컷 쓸 줄 알아요? 그랬을 때 이거 쓸 줄 모르면은 못 뽑는데? 라고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거였으면은 이미 서류에서 걸러졌을 거고 그 전에 이미 채용 공고에 그런 게 써 있었을 테니까
모르는 질문이 있다? 그럼 모른다고 하면 돼요. 해본 적이 있냐? 그럼 나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프로덕션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PT를 하는 사람이 필요했더라고요. 근데 뭐 PT 하면 할 수 있죠. 하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공공기관 PT를 해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해본 적이 있냐 그러길래 해본 적 없습니다 이랬어요. PPT는 만들 줄 알고 발표하는 거야 하면 하는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회사에서 했던 게 있으면 그거 보고 참고하면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그걸로 이렇게 막 크리티컬하게 그런 거 해본 적 없으니까 못 뽑겠네요. 뭐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세요? 그럼 그건 차차 배워나가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랬다면 막 긴장할 필요 없이 그냥 뭐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러나 할 줄 안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 실제로 근데 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게 못할 것 같으면 진짜로 못한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왜냐면 그런 회사에 진짜로 이제 취업이 돼도 되게 괴로워요. 할 줄 모르는 거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회는 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할 줄 모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제 시킬 것 같으면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회사는 가면 안 돼요. 양쪽한테 다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어떤 마지막 팁 같은 건데, 뭐 혹시나 뭐 여기 뭐 궁금한 게 있냐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걸 주로 얘기하냐면요, 사실 궁금한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물어보는 건 뭐 그런 거죠. 뭐 야근이 많습니까? 뭐 휴가를 잘 쓸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저는 당당하게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죠. 권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당연히 근데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다 얘기가 나오죠. 저희는 뭐 휴가가 이렇고 뭐 야근은 뭐 이 정도 강도입니다. 뭐 그런 거 나오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에 물어보고, 다 얘기해가지고 얘기할 게 없다, 뭐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럴 때 저는 궁금한 거 없어요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없냐고 내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말 안 하진 않거든요. 저는 뭘 물어보냐면, 이 주변에 먹을 만한 식당이 있어요? 점심에? 맛있는 데가 있나요? 주로 어디서 식사하세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은요, 딱 분위기가 좀 마지막에라도 풀어져요. 이분 면접하시는 분도 좀 이게 업무다 보니까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이분도 좀 마음이 풀어지고 저도 이제 긴장이 풀어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초반에 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러면 이런 얘기 저는 초반에 하기도 해요. 막 뭐 저희는 이런 회사고 저런 회사입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먼저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다른 거보다 여기 혹시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을 만한 데가 있나요? 제가 업무도 업무인데 점심을 좀 맛있게 먹으면 힘이 나는 편이라, 점심을 맛있게 드시는 데가 있으면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같이 일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막 서로 이제 약간 긴장이 풀어져서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실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좀 이제 바로 내일부터 출근을 해도 사람들이랑 막 서먹서먹해 하면서 막 그러진 않겠다, 이런 인식 같은 게 좀 생기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것이지만 선 넘지 않는 선에서 좀 그런 농담도 하고 좀 그러는 편입니다. 그게 저의 어떤 팁 아닌 팁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긴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저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가감없이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쭈뼛거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경력직 면접에서 쭈뼛거린다는 것만큼 이 면접관이 안 좋게 보는 건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일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인데 아직까지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긴장을 하면 어떻게 내일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랑 또 일을 같이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마련이에요. 뭐 그게 이제 뽑고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저도 실제로 여유를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사람이 다 똑같았던 것 같고, 저도 반대로 이제 어떤
직원들을 뽑고 뭐 같이 일할 분들을 이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해봤던 경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랬던 분들이 조금 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능글거리고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은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막 당연히 이 경력에는 할 줄 모르는 일인데 다 할 줄 안다 그러면 그거는 신뢰가 안 가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할 줄 아는 건 할 줄 안다, 모르는 건 모른다, 좀 부족한 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좀 마음에 갖고, 그리고 긴장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진짜로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질문들,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이 갖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좀 채용했던 걸 보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로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제가 이제 면접관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잘 됐던 것 같고, 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도 약간 비슷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오늘은 이제 제가 면접을 봤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고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진짜 경력직 영상업계에 한해서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다른 분야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거든요.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좀 작은 프로덕션, 뭐 어떤 중소기업 인하우스 정도의 그런 규모에서 먹힐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도 먹힌 곳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이 또 정장 입고 이렇게 여러 명 앉아가지고 면접 볼 때도 저는 이런 태도로 늘 시종일관 좀 유지를 했는데도 합격한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 똑같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대기업 뭐 면접을 볼 기회가 있으면 전 똑같이 할 건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또 무기가 있을 테니까 또 거기다 이제 잘 섞으셔가지고 좋은 것들만, 필요한 것들만, 대부분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개 간혹 있다면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졌으니까 얼른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